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 연속이라 현실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것은 소설이라 시청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께서 소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정보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저에게는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채 측근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극히 일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3월 5일 미국 반역자들을 처형시키겠다는 소식이 급보로 전해졌습니다. 3월 5일 반역자 처단을 위해 현재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미국 내셔널 가드 사령관 돈 포드 장군은 3월 3일 플로리다에 병력 3만 3천 명을 배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 미국 찰스 플린 장군은 3월 3일 플로리다 전역에 군대 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 마이클 플린 국방장관은 3월 3일 플로리다에 펜타곤 헬기와 탱크를 배치할 것을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군 장성들은 모든 일정을 3월 5일에 맞추어 백악관 DC 워싱턴에서 미국 반역자들을 처형시키기 위해 미국 군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시청자분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과 댓글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백악관에서 반역자 처형을 시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을 통해 시청자분께 말씀드린 사항이 이제야 현실로 미국에서 보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비포이츠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은 군법에 의해 현재 통제되고 있으며 위원들은 체포되었고 중공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며 이런 일들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2021년 1월 29일 뉴스 본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비포이츠뉴스닷컴은 동 기사를 내보내면서 부제로 중공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중공과의 전쟁은 1월 28일 이미 끝났다라고 전하면서 미국 전 해군 정보장교인 시메온 파커스 말을 인용하여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중공은 대만 침공을 시도하여 왔다. 대만에는 세계 통화 개편을 위하여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지원하는 금이 보관되어 있다. 파커스에 따르면 미국 대만 연합군이 전투기와 중공 전투기 사이에 공중전이 있었고 이 전투에서 중공이 대패하였다고 합니다. 신세계의 질서를 추구하던 중공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스위스 주리히 은행가에 따르면 1월 29일까지 패전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중공은 전쟁 패배로 원대한 재출발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진보주의 엘리트가 추진해온 글로벌리즘이 재발동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미국 피보이츠뉴스닷컴이 보도하였습니다. 이 뉴스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유럽 딥스테이트가 붕괴된 후 중공을 중심으로 딥스테이트가 재차 부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소설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시청자분께 전해드리는 고급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을 통해 전해받은 고급 정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판독하는 지인을 통해 전해받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분께 아무 대가 없이 전해드리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한 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걸어오신 위대하신 분이 뜨시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보가, 이 소설이 진짜든 가짜든 허위든 시청자분께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SNS를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하고 유괴하고 성폭력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이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을 극도의 공포를 야기시키면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들 피해서 불로장생을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하며 어린아이들을 죽기 직전 주사를 혈관에 꽂아 산채로 빨아먹는 짓을 하면서 희덕거리는 극악무도한 소아성애자들, 이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짐승입니다. 저들에겐 짐승도 양반 표현입니다. 악마 그 자체입니다. 이들이 악마 행위 영상을 차후에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티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논란이 많죠. 네. 자, 바티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티칸 한 칸 띄우고 포르노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바티칸하고 뭐 유아 성범죄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티칸에서 전례 없는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다. 근데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폴란드와 도미니크 공화국
그럼 이 정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안에 신재생 에너지와 화력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 자, 즉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이제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자, 그 말은 맞긴 맞습니다. 화력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를 본 거는. 자, 그런데 이게 시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날짜가 안 맞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부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제 이거 방송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도 방송해드렸고요. 자, 원전에 가스, 화력, 수력 발전까지 이 정권이 북한에다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문건이 발견이 됐다. 이거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언제 걸린 거냐면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2018년에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2019년 국감에 최이봉이가 나와서 직접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관해서.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여드립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북한 천연가스 사업 협력 방안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비슷한 시기에 한국 동서발전이 북한에다가 전력 사용이 2배를 할 수 있는 복합화력 발전소, 더 나아가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북한 노후 수력 현대화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게 천연가스부터 화력 발전소부터 수력까지 모두 다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다? 2018년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수개월 안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통일부까지 나섰다는 겁니다. 자, 통일부까지 2018년에 북한 전력 실태와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공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이 어떤 전력 실태인지, 그렇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까지 2018년 통일부가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북한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려고 했구나.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자, 이게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이 USB에 담긴 게 뭐라고 말했죠?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화력이라 말했어요. 그래. 자, 근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화력 발전소는 2018년에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이 정권이 산업부가, 이 정권 산업부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산업부예요. 산업부가 북한 신재생 에너지 연구 용역을 수립했어요. 실제로. 북한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지 연구 용역을 수립했다고요. 그걸 얼마 들여서 7천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보여드립니다. 바로 2019년 2월이라는 거예요. 2019년 2월입니다. 자, 굉장히 이상하죠?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건 2018년 4월이에요. 그런데 화력발전소와 관련돼서 연구 용역을 신청했던 것도 2018년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되게 신기한 게 201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연구 결과가 최종 보고서가 2019년 2월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2018년에 당길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참나. 자, 연구 용역은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USB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아직 검토조차 안 한?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게다가 2019년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을 선언했던데요. 2019년 2월이. 즉, 비핵화 김정은이가 안 하겠다.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 못 풀어주겠다. 서로 마찰이 있어가지고 하노이 노딜이 선언됐다고요. 근데 노딜 선언됐을 때 뭐 만들었다고요? 이 정권이 연구용.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 용역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민 세금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자, 시청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 건 2018년 4월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던 게 이 정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신재생 에너지가 그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연구 용역은 2019년에 주냐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잖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할인만 하려는 게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집어넣었는데 이 날짜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더 웃긴 건 그거 바로 그겁니다. 더 웃긴 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정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USB 안에 원전은 안 담겼다.
신재생 에너지를 담겼다고 말했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원전을 추진하는 건 2018년에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는 2019년에 해요. 말이 됩니까? 반대해야죠. 그렇지. 신재생 에너지를 USB에 넣었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2018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때 영역이. 원전을 2019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가 돼야죠. 근데 되게 이상하게 USB에 담겼다는 신재생 에너지는 2019년에 용역을 세우고 USB에 담지 않았다는 원전은 2018년에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USB에도 넣지 않을 내용을 뭐하러 추진합니까? 게다가 USB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왜 뒤늦게 용역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무슨 미사일 타고 날아가서 2018년까지 가버렸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쉽게 생각하면 2019년에 애를 낳았는데 이 정권의 얘기대로라면 2018년도에 이미 애를 낳았어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정권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는 준 건 맞다. 맞다. 근데 그 안에 원전은 안 담겨 있다. 그 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 용역은 2019년에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USB에 담겨 있지 않다는 원전은 2018년에 문건을 만들었다고요. 반대가 돼야죠. USB 내용에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비용을 더 빨리 줘야죠. 당연하지. 문서를 더 빨리 만들고. 그래. 그리고 원전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지원해줄 게 아니니까.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야 될 문서는 안 들어가 있고 남들 북한 원전 추진을 2018년에 문건을 만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잘못돼, 순서가. 원전 안 들어갔다고 거짓말 네. 하려고 그래도 뽀록 다 된 거야 이제. 순서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2018년 16년 19년 계속 김정은이가 신년 신년이 많은 그 발표할 때 계속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네, 한다고. 얘기하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해명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USB에 담겨있지 않은 거는 산업부에서 원전 추진을 만들어서 북한 원전 추진을 만들어서 놓고 문서를 만들어 놓고 USB에 담겨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2019년에 용역을 준다? 산업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심만 사. 그러니까요. 이게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냐면 박근혜 정부 걸어들이니까 오죽하면 산업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자, 게다가 제가 또 의문인 두 번째 의문은 뭐냐? 그러면 이런 문건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원전 파일만 지웠다는 겁니다. 그렇지.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용역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지워야죠. 같이 했으니까 그렇지, 용역을. 그렇지.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대로 두고 원전만 지웠어요. 왜 원전만 지웠을까요? 전 이게 의문인 거예요. 이제 밝혀야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밝혀야 되는 이걸 거죠. 이제 국정감사나 네.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파일을 모두 만들어놨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대로 주고 원전은 지웠습니다. 왜 지웠을까요? 되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또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나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전부 대국제적 위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우려고 가만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몽창 다 지우려고 했는데 엉겹길이 제일 바쁜 게 가만 보니까 이게 원전 문제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 이거 지우자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청와대가 말했습니다. 그 USB 안에는 원전 파일이 안 들어가고 신재생이 들어가 있다고. 자, 그런데 왜 들어가 있지도 않은 원전 문서는 2018년에 만들고 들어가 있는 신재생은 2019년에 만들었냐는 거죠. 시기상 말이 안 맞잖아요. 들어가 있는 걸 먼저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안 들어있는 걸 왜 먼저 추진합니까? 즉,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원전만 지웠느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것만 요구하세요. 그 쓸데없는 거 자꾸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말려들면 또다시 물타기 된다고. 그렇게 다 필요 없어. 왜 원전 문건만 지웠느냐. 그러면 거기 안에 문재인이가 북한에 건네준 USB 안에 화력과 신재생만 있다는데 신재생 연구 용역은 2019년에 나왔다. 그럼 1년 후에 나왔는데 왜 1년 전에 그게 담겨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건너리지라고요. 자, 다 가르쳐주네. 씨. 근데 이거 좀 청와대가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지.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문재인이 직접 USB를 준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이 정권 비서실장이 준 것도 아니고
뭐 딴 사람이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장관이 준 게 아니라 문재인이 직접 김정은에 준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이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직접 나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밝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그 검찰에 아는 사람 좀 있어서 정보를 싹 한번 설치해 보니까 지금 월성 1호기 관련해서 그 이번에 그 문서에 청와대 보고한 사항이 있어서 청와대 아마 조사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자, 그 청와대가 조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이 정권이랑 민주당이 북한 원정화 관련돼서만 계속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물타기를 해야 될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해명을 해야 될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 뭐냐? 청와대에 간 파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할 때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을 할 때 산업부가 청와대에다가 문건을 송부한 내용이 있다고요. 그렇지. 게다가 뭐 있다고요? 수정 요청상을 받아서 재송부한 내용도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즉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것도 얘기를 해야죠. 왜 북한 원전만 얘기합니까? 왜 북한 원전만 얘기해요? 그럼 본질이 아닌데? 그렇지. 정말 문제는 뭡니까? 월성 1호기와 관련돼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할 때 있어서 산업부에서 왜 청와대에다 저런 내용을 보고했냐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월성 원전 이사회 날짜가 있었고 결정 사항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왜 여긴 얘기 안 하고 북한 원전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줄 탄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한 시간도 쉬지 말고 계속 공격해야 돼. 왜냐면 이 공격하니까 방어하려는 게 이런 어설픈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이 좌파들은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물타기를 막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 조항기가 얘기하니까 윤영찬이가 들이받아버리고, 또 윤준병이가 하니까 산업부가 들이받아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것끼리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도 모르는 걸 문재인이가 싹 갖다 줬다는 얘기야. 밑에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는 제가 볼 때 이거 해명을 안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국감도 해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USB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냐. 그 안에 그걸 까라는 거예요.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걸 까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 조작에 있어서 그거를 청와대에 줬느냐. 게다가 왜 이걸 또 재송부했느냐. 그리고 그 내용에 뭐가 담겼느냐. 그리고 찍었냐. 그 보고서가 누구까지 받느냐. 이거를 밝히라는 겁니다. 이걸 청와대가 스스로 못 밝힌다. 검찰 수사 가야죠. 국정감사하고 특검 가야죠. 아, 이게 지금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하면서 지웠다. 그 아이디어인데 왜 지우자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오늘 아까도 이제 방송했지만 산업부 공무원 책임을 물어버리면 산업부 공무원 3명 다 이적죄로 그 사형당해야 돼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거짓말로 떼붙일 게 아니라고 이러다가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이가 들이 까버린다고 그냥 열받아버리면. 자, 이 안에 볼게 이런 게 다 담겼더라고. 북한에서 하면 내일쯤만 발표할 거예요. 월요일날 뒤통수 친다고 한번 보라고요. 막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방송 요건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신재생 에너지가 분명히 USB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왜 원전보다 나중에 문서화를 시켰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들어있지도 않은 원전은 왜 추진을 시켰는지 산업부가 이거에 대해서 똑똑하게 해명을 하십시오. 해명 못하면 특검 가고 수사 받아야 될 겁니다. 자, 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끝끝내로 한번 물고 늘어져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뭐 다 가르치는 꼴이 됐는데 그래도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